삼국지에는 연희의 수회를 본 인물이 많습니다. 위나라에는 하후돈이나 곽가, 총나라로 치면 제갈량 등 다수, 오나라로 치면 손견? 반면 연희의 피해자도 많죠. 오늘은 연희의 피해자 시리즈 그 1탄 엄백호 친구로 갑자기 태사자랑 맞다이를 뜨더니 멀쩡하게 죽은 사람을 제갈량과 설전하다가 피 쏠려 뇌출혈로 말해서 떨어져 죽게 만든 그 누구보다 나관중이 미울 오늘의 인물 왕낭입니다. 왕낭의 자는 경웅이고 동해군 담연 사람입니다. 본명은 왕엄이었다고 하고 유학자로 유명했던 왕숙의 아버지며 사마소의 부인으로 유명한 왕원이의 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죠. 해서 왕낭은 후일 진나라를 건국하는 사마염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여튼 왕낭은 치구의 장으로 임명되었다는데 여기서 치구는 서주의 팽성국에 있는 성 중 하나입니다. 즉 왕낭은 서주에서 그 커리어를 시작한 거죠. 해서 이후에 서주자세였던 도겸이 왕낭을 무죄로 청구하는데 이에 왕낭은 도겸의 치중이 되어 도겸에게 춘추의 뜻은 제후가 봉토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근왕이 수레를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자는 떠돌아 서쪽 수도 장안에 이르렀으니 당신은 마땅히 사신을 보내 왕명을 받들고 계승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며 천자를 받들 것을 권하죠. 그래서 도겸은 별가 조욱에게 상조문을 주어 장안으로 보냈는데 이 당시 천자는 도겸을 안동장군으로 임명합니다. 해서 도겸은 조욱을 광릉태수로 왕랑을 회계태수로 삼죠. 이 회계에는 진시황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무를 깎아 진시황을 만들어 하나라의 임금과 같은 묘에 두었다는데 왕랑은 시황제가 덕이 없는 군주라고 여겨 이를 금지합니다. 그리고는 재직하는 4년 동안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고 하니 자기 맘에 안 드는 거 없애고 대신 잘 다독여주는 좋은 관리였다고 보이죠. 이후 손책이 회계를 침략했을 때 왕랑은 공조 우번과 있었는데 우번은 피하자고 제안했으나 왕랑은 한나라의 관리라며 손책과 싸웠는데 두들겨 맞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동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괴물 손책이 또 따라와서 왕랑을 후드려 패죠. 이에 왕랑은 손책에게 잡혔는데 손책은 왕랑을 대우하면서 문책만 할 뿐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죠. 이후 여기저기 떠돌면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조조가 상주에서 그를 초빙했을 때야 비로소 고가로부터 장강과 바다를 전전하면서 몇 년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정사의 왕랑도 꽤나 불쌍한 인물이네요. 여기서 고가에 있었단 이야기는 손책이 장소를 시켜 왕랑을 회유했는데 듣질 않아서 고가에 가뒀다는 한진 춘추의 이야기로부터 나온 말로 보입니다. 여튼 이후 조조에게 간 왕랑은 손책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이오? 라는 조조의 물음에 손책의 용맹은 일세를 뒤엎고 영특한 재주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포는 백성의 희망이며 손책을 북면하여 신하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주공근은 강회의 호걸이고 양비하여 손책을 돕고 있습니다. 지모로서 이름이 있고 게다가 그 책략들이 틈이 없으니 종국에 가서는 천하의 큰 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좀도둑 수준은 지난 지 오래입니다 라고 하며 손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투로 이야기하였죠. 이에 조조는 간이대부 겸 참사공군사로 임명하여 곁에 둡니다. 어느 날 조조가 왕랑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옛날에 자네가 회계에서 먹던 갱미를 재현하려고 했는데 영 힘들더구려 라고 하니 어려울만 하지요 해서 무슨 말이요? 하자 왕랑은 과거에 저는 도정하기 힘든 곡식을 억지로 빻았는데 오늘날 명공은 빻기 쉬운 곡식을 억지로 도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재치있게 넘어갑니다. 이후 손권의 칭신으로 조조가 왕랑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좋은 거라면서 받아들이라고 구구절절 말합니다. 이후 조비의 즉위에 왕랑은 어사대부로 승진, 안릉정후에 봉해집니다. 이후 참 관리답게 백성을 양육하고 형법을 살필 것을 권유합니다. 그 뒤 위나라가 건국되고 군 죄주 겸 위군 태수를 견임하고 소부, 태상, 대리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조비가 황제가 되니 이에 왕랑도 사공 겸 악평 향후에 임명됩니다. 왕랑은 이를 처리하는 데 관용이 있었고 의문이 있는 죄질에 대해서는 가볍게 따랐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본다면 회계태수일 때처럼 일의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처리하는 관리였던 것으로 보이죠.
당시에 조비는 사냥을 즐겨해서 왕낭이 이를 만류하는 상수로 올리기도 했다는데 조비가 촉 5가 아직 있으니 전쟁 준비 훈련하는 거라고 둘러대며 계속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비의 이릉대전에 앞서 손권이 번국을 칭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비는 5와 함께 촉을 공격하는 것을 왕낭과 의논했는데 왕낭은 요약하자면 둘이 싸운 후에 움직여라 라고 하니 조비가 계책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후 황초 연간에 사다세가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조비는 이를 상서롭게 생각해서 군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왕낭은 양표를 추천하고 병을 핑계삼아 자리를 양도합니다만 조비가 양표에게 2조를 설치하고 관이를 삼공 다음으로 정한 후 조서를 내립니다. 짐은 그대에게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길 요구했지만 얻지 못했고 그대는 오히려 질병을 칭하고 있어. 짐은 비단 현명한 사람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사람을 잃는 길을 열었으므로 옷꼬리에 기움을 더했소. 군자가 기거하는 방에서 하는 말이 좋지 않아 군자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겠소. 그대는 더 이상 사퇴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며 왕낭을 다시 재직시킵니다. 조비 사후 조예대에는 조예의 공실 건축, 후사 문제 등을 조예에게 상소하면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위서를 보면 뛰어난 재능과 넓은 학식이 있었으나 성격은 엄정하고 강계한 것을 견지했다. 격식을 많이 차렸는데 공손하고 검소했으며 혼인할 때 친척들이 주는 예물도 받지 않을 정도였다. 항상 세속을 조롱하였고 남을 잘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궁핍하고 미천한 사람들을 진율하지 않고 두루 급한 자를 우선적으로 도와줬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약간 딱딱한 스타일의 신하이지 않나 추측합니다. 나간중은 대표적인 촉한 정통론자입니다. 촉한의 인물에게 부정적인 언사를 내뿜었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한 인물들에게는 가차없이 가혹한 철퇴를 내리쳤죠. 물론 그렇지 않은 그냥 싫어하는 인물도 있던 걸로 보이지만요. 여튼 왕낭도 대표적인 촉한을 부정하는 인사였기에 나간중은 여지없이 촉한 철퇴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왕낭은 뭘 했을까요? 바로 항복 종용 서신을 보냈습니다. 정사 제갈량전에 보면 이해 위의 사도, 화흠, 사공, 왕낭, 상서령 진군, 태사령 허지, 알짜복야 제갈장이 각각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천명과 인사를 진술하며 나라를 들어 칭번하게 하려 했다. 제갈량은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고 정의를 지었다. 화흠, 진군, 허지, 제갈장과 함께 서신을 써서 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서신을 보낸 게 다 같이 한 장으로 보낸 게 아닌 각각 따로 보냈다고 하는데 원문이 전해지지 않기에 제갈량의 정의를 알아본다면 서신의 원문도 추측 가능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본다면 꽤나 분개한 것으로 보이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진순과 장송이 왕망의 공을 칭송했다는 구절로 봐서는 왕낭 등이 조조와 조비의 공을 칭찬한 것으로 보이죠. 다음 단락을 본다면 무리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란 구절로 위 대신들이 촉 코딱지만한 나라 주제에 왜 자꾸 덤비냐 라는 뉘앙스로 썼을 것으로 추측되죠. 다음 세 번째 단락을 본다면 여기서 양평은 한중 근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중 공방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조비를 오지게 까죠. 즉 왕낭 등이 한중에서의 일을 언급했는지는 모르나 제갈량이 유비의 승리인 한중을 언급한 것을 보면 왕낭 등은 조조의 승리인 서주나 연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죠. 이후 네 번째 단락에서는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군사의 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무리가 많고 적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정도라는 단어로 왕낭 등 또한 정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화흠, 왕낭, 진군, 허지, 제갈장이 각각 보내긴 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야, 우리 조조 조비는 대단해. 위왕에서 황제까지 됐잖아? 우리가 과거의 법도를 지키면서 나라를 만들어 왔고 이렇게 강성해서 큰데 니네 인구수도 별로 없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우리한테 왜 자꾸 까부냐? 한중도 니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빼준 거야. 위왕이 개를 깠다고 해서 보자면 니네 우리한테 이긴 적 한 번도 없잖아. 좀
정도를 파악하고 대세를 잘 따라서 항복하면 제후로 잘 보내줄게 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관중은 촉한 정통론에 입각해서 촉한을 부정한 인물들은 싸그리 철퇴를 내리쳤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왕낭은 뇌출혈 플러스 낙사시켜버리죠. 허지 제갈장은 등장도 안 시켰는데 말이죠. 반면 화흠도 비슷하게 철퇴를 내리쳤지만 진구는 구품 관인법을 제정한 역사적 공로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한때나마 유비를 모셨기에 까방권을 받은 건지는 몰라도 요상하게 별 언급이 없죠. 즉 왕낭도 화흠도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행동으로 나관중의 촉한 철퇴에 찍히게 된 것이었죠. 왕낭은 전체적인 정사의 기록들을 본다면 나라의 기틀을 잘 다지려 노력하는 삼공의 위치로서 중심의 포지션이었기에 주로 진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해서 기록의 내용은 꽤나 많지만 대부분이 상소문의 소개이니 기록의 양에 비해 질이 아쉬운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인물 왕낭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꼰대였습니다. Yo te c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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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te cual.